네, 대부분의 이제 오늘 금융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은 백신 랠리가 아시아에서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외신들은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리얼리티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 애널리스트입니다. 문남중 연구원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악수라도 하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역 관련돼서 눈 인사로만. 네. 자, 코로나19 백신 기대감 이게 언젠가는 사그라들어야 되고 우리 인류가 당면한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됐었는데요. 일단 백신 기대감으로 인해서 방향성을 조금 잃었던 증시가 크게 올랐어요. 뉴욕도 그렇고 화이자 발표가 증시에 어떤 기대감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지. 관련 연관된 보도는 후속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 내용 드렸지만 뭐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백신 랠리 지속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잠깐 얘기해 주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이 올해 놓고 본다고 하면 백신 소식은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때마다 증시는 환호를 했고 이제 의구심이 발생하면서 또 주가 모멘텀은 또 없어지는 약간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지금 시장은 되게 환호를 하고 있지만 아마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의문점이 좀 생길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모멘텀은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린 이유가 이제 보통 이 75% 이상의 효능을 발휘하는 백신에 대한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을 이제 화이자 백신이 채워준 거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 이상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미국과 해외 그 5개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초기 확진자 94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표본이 좀 적은 편인가요? 좀 많이 작은 편이죠. 그죠? 예. 특히 이제 표본에는 중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사실 미국 식품의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분석 데이터에 최소 5명 이상의 중증 환자를 포함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 이 부분들을 좀 완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반영한 걸로 좀 보고 있지만 이 백신 효과가 검증이 되려고 하면 이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네. 없어서 좀 부족했다. 그렇게 좀 보는 거고요. 이 화이자 백신을 발표할 때 이 코로나19 감염을 완전히 막아주는지 아니면 이제 단순히 그 코로나19 증세를 완화시켜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지금은 9월 달 이후에 성장주가 흔들리면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그동안 소외됐던 어떻게 보면 컨택주들이 좀 부각되면서 단기적인 영향을 좀 받는 시점이 맞물렸다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떤 시점이 됐는데 이게 등장을 한 거라고 봐도 될 수 있는 정도가 되겠네요. 예, 사실은 뭐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서 사실 이전에도 나올 수 있었던 백신 발표 소식이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경로했죠. 네. 근데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온 시점도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이제 반영은 안 됐다고는 하지만 일단 이제 이런 식품의약청을 비롯한 이제 그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분들이 이제 일단 대선 이후에 이제 발표를 한 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이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쪽이 이제 코로나19 완치를 위한 노력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꺼내들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네. 그쪽의 편에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백신 관련돼서는 항상 기대와 실망이 교차를 좀 반복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 증시가 그때마다 출렁출렁거리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느낌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지적하신 바 보완의 점도 많고 넘어야 될 허들도 화이자의 백신이 높다.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자, 그 얘기는 그 얘기고. 그러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S&P 500이라든지 다우 지수라든지 뭐 나스닥 지수라든지 이런 3대 지수의 패턴이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건? 아무래도 이제 백신을 개발하기 전에는 사실 이제 언택트 관련주가 많이 포함된 나스닥 지수가 사실 증시를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제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는 당연히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컨택트 주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나스닥 지수가 다른 지수들 모두 오르지만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백신 시판이 현실화될수록 자율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개인 소비 비중을 놓고 본다고 해도 사실
언택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컨택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시장에서는 백신이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에너지와 금융 섹터가 가장 소외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경지 섹터 비중이 높은 S&P 500과 다우 지수가 나스닥과 달리 디커플링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미국 대선에서 사실 이 블루웨이브가 무산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블루웨이브라고 하면 이제 민주당의 후보인 바이든 당선자. 지금 아직 뭐 공식 명칭을 뭐라고 정하기가 미국에서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또 이제 하원도 민주당, 상원도 민주당. 그래서 온통 그 민주당 일세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블루웨이브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블루웨이브가 되면은 이제 약간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 규제라든지 뭐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이 맞습니까? 근데 지금 나스닥 지수가 좀 부진한 게 네네. 기술주들이 그래서 좀 부진한 건지 아니면은 또 뭐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건지 경기 부양 기대를 높이는 요인 이건 또 뭘까요? 사실 지금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당선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1차적이었고요. 2차적은 사실 민주당이 상원에서 가반을 확보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죠. 그런데 그렇죠. 예상할 때는 이제 블루웨이브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결과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블루웨이브가 무산됐다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다 보니까 이런 머리가 공화당 네. 쪽이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블루웨이브가 되면 이제 1차적인 표면적인 이유는 이 기술주들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역시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게 가지고 가려고 있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한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그 블루웨이브를 무산됐다고 보지만 저는 사실 좀 가능성이 높다 좀 보거든요. 아직까지도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상원에서 48석, 또 알래스카나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할 경우에는 공화당이 50석을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좀 무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2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조지아주가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2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간다고 하면 네. 사실 민주당이 50석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50석 이렇게 된다고 하면 51석 이상 되는 가반을 득표한 당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원 의장을 부통령이 카말라 상원 의원이 이제 겸임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반복됐던 패턴인 어떤 기술주가 하락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일단 차기 행정부의 정책 실행 속도가 가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 미국 경기 부양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블루웨이브가 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부양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사실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그 S&P라든지 다우 지수라든지 뭐 이런 약간 전통산업이라고 굳이 하긴 뭐하고 가치주라는 표현도 많이 쓰긴 하던데 시장이 강하면은 강한 대로 뒤에 나중에 이유가 분명히 등장을 하는데 단순히 지금 백신만 가지고 아니면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만 가지고 그럼 추가로 뭐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자칫 우리가 예상을 못했을 수 있는 상원까지 민주당이 장악을 하는 이른바 블루웨이브. 네네. 그래서 대규모의 경기 부양, 뭐 3조 달러까지도 이야기하던데 네네. 그걸 지금 바라보고 시장이 움직이는지 앞으로 뉴욕 증시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하여튼 공화당 내에서도 조금 그동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혼자 동떨어지는 느낌이었지만 어제 보도 같으면은 이제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이 선거에 대한 불복을 같이 인정해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또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네. 하여튼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 증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미국 대선 흐름이 상당히 혼탁한 상황이라서 네. 그 대통령 공식 확정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우편 투표 결과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주가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주인데 이게 12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우편 투표가 접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선거일이 3일이었기 때문에 우편 투표 접수가 마감되는 9일 정도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고요. 네. 만약 이게 길어진다고 하면 과거 2000년
제43대 대통령 선거처럼 35일 정도까지 대통령 선거 확정까지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는 거죠. 저는 사실 트럼프가 스스로 지금 발등을 찍는 작충수를 드러내고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민주당의 어떤 거점 지역의 어떤 우편 투표 자체를 선거 당국에 보내고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이유가 대선 전부터 트럼프가 이제 그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좀 가기 위해서 미리 선거에 개입한 정향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불복을 장기화하면 할수록 나중에 이 향후 트럼프 진영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불복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데 일단 2000년 제43대 대통령 선거를 놓고 본다고 하면 대통령 확정 전까지는 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그때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각각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14.2%,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각각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정도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가정 하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대통령 확정 전까지는 시장이 이제 변동성을 가지고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미국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좀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영향들이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불복 케이스를 배제하면은 과거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에 시장이 좀 호조를 보였던. 근데 이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권을 딱 잡게 되면은 정권 초반에는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 정책을 좀 돕고 이래서 시장이 조금 위쪽으로 훈풍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케이스를 우리 증시에다가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 이제 주가나 이런 환율, 금융 지표랑 미국 대선과의 어떤 일정한 전후 관계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 역시 동일한 패턴이 적용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놓고 얘기 드리기보다는 이제 1990년도 이후에 미국 정권 내에서도 이제 정권이 바뀐 케이스가 3번 있었습니다. 네. 2000년 부시, 2008년도 오바마, 그리고 2016년 트럼프 이 3가지 케이스를 놓고 이제 월별 미국 증시의 수익률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대선 후 정권이 교체된 당시에 11월 대선 이전 2개월 동안은 주가가 하락하고 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패턴이었고요. 네. 막상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11월, 12월 증시 점진적으로 좀 안정을 되찾으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흐름, 또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는 좀 내려가는 모습 이런 패턴들이 보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를 시장에서는 좀 증시를 안정을 되찾는 가장 큰 요인으로 좀 바라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저는 제46대 미국 대선을 어떻게 보면 사분기 투자 환경이 3분기보다 더 우호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변수를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어차피 이 미국의 경제 재건이라는 어떤 숙제를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돌아왔다. 예. 바이든 당선인이 각국 정상들한테 전화해서 미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어제 그렇죠. 네, 얘기했듯이 강한 미국을 또 뭔가 보여줘야 그렇죠. 벌써 이제 미국의 어떤 리더십 회복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바이든 당선인 역시 사실 친시장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 당선으로 인해서 부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이제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어떤 의료보험 적용과 같은 중도 포용주의 정책을 꺼내들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트럼프 집권 시기 소외받았던 산업이 향후 바이든 시기 때는 경제 부흥의 어떤 축으로 올라설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코로나19 2기 극복을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사실은 통화 정책보다는 코로나19 긴급 예산 편성, 5차 경기 부양책 처리와 같은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좀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위기를 겪었던 그런 정책 기조를 바이든 후보가 이제 계승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네네. 뭐
라고 네. 묻습니다. 그래서 뭐 봐야 됩니까? 뭐를 섹터라든지 종목, 기업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기존 주도주인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놓고 지금 많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기관 역시 동일한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방향성 자체는 기존 주도주인 성장주가 계속 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의 수익률 퀴맞추기 때문에 사실 가치주가 동반해서 좀 올라갈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잡는다고 하면 성장주를 60, 가치주를 40 정도로 해서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에서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는 종목들을 제가 좀 선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미국 증시를 보시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알파벳과 이키닉스, 전자상거래에서는 아마존, 홈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엔비디아 정도로 좀 선별을 했고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NHN과 같은 소프트웨어, 또 삼성 SDI, LG 화학과 같은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세스리온 같은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큰 방향성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내년도 장세를 이끌어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종목 보지 마시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종목으로 선택해서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언택트가 조금 부진하다 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조금 밀리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 일정의 조정을 받으면 다시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공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NHN도 그렇고. 네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략을 좀 들어봤고요. 백신 랠리 지속 가능할까라는 주제였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의 문남중 애널리스트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